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토관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2023년도 지적 사항에 용역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심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 없도록 추진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보니까 문화예술가에서 44개 올해 이제 2023년도 용역을 시작하셨고 국제교류재단에서 12개 문화유산 관광가에서 이제 69개가 2023년도에 용역이 진행됐는데 2022년도에 보면은 다 많이 늘었어요. 국제교류 문화예술가에서는 거의 뭐 한 13개 정도가 늘었고 문화유산 관광가에서는 2022년도 용역 발주를 한 게 38개 했는데 올해는 69개로 거의 반 정도, 50% 정도가 용역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문화유산 관광가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추진을 해서 용역이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예전부터 추진하던 거를 용역을 발주를 해갖고 이렇게 발주가 늘어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도 늘었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 관련해서 학술 조사나 뭐 지표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좀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 뭐 38개에서 69개면 거의 한 30개 이상이 30개 이상이 거의 반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으면 일이 또 혹시 뭐 많은 행사를 치르시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행사도 있겠지만 좀 그게 조금 궁금해 갖고 제가 그렇게 행사가 많이 늘어났나 아니면은 다른 행사가 추진되는 게 맞는가 새로운 용역이 다는 게 많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문화유산 관리과가 같이 합쳐. 이게 문화예술가 있다 이제 관광과로 오면서 아마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얼마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역에 대해서도 뭐 용역을 해갖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갖고 한 군데 묻혀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 보면은 같이 안 해도 될 거를 막 따로따로 이렇게 편차를 이렇게 이어서 가서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 좀 한번 그렇게 안 하고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거는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 네. 봐가지고요. 네. 합치거나 뭐 아니면 굳이 용역이 필요 없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관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행사에 대한 그 시민 평가단 활동을 202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문화예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국제교류 재단도 실제 몇 이제 개는 있어요. 자체에서 이제 평가는 하긴 하는데 시민 평가단까지는 안 하고 운영하는 거는 예. 지금 문화예술가에서 공연이나 행사 관련해서 시민 모니터링을 30분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니터링 시민들은 어떻게 그 시민들을 하시나요? 모집을 하시나요?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 대상으로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 양력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그 경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있다든지 뭐 예술에 대해서 배우신 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보고 그냥 모집을 하시나요? 그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평택이 60만 인구가 넘어가면서 이제 행사나 이런 게 좀 많아지고 글로벌 시대에 되면서 외국인들과의 행사를 많이 하면서 사실 필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저 외국인들의 수준, 우리 평택 시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외국인들과 함께 교류할 때 거기에도 그 모니터링을 해갖고 뭐 평가를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모니터를 하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음악에 대한 뭐 조예가 깊으시든지 아니면 뭐 그 예술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공고를 내셔갖고 공고에 대해서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뭐 선착순으로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예술 전공자 아마 전공자를 하시는 위주로 거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에 더 좀 조언이 뭐 옛날에 평가단 보면 거의 다 90점 넘고 뭐 최저인 점수가 뭐 80점대 이런데 그분들이 또 조언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좀 자세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 성원이 뭐 50%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20명 정원인데 5명이 참석해도 이게 성원이 되는가요? 운영위를 결정할 때. 아마 저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나 네. 박물관 건립, 네, 박물관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보니까 그 저기 박물관하고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에 세부적인 분과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개 분과가 있어서 전체 회원님들, 위원님들 20분이 다 참석하는 회의는 아주 중요한 게 일대하고 나머지 이제 그 분야별로 모이시는 거는 분과위원들이 모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20명 정원에 5명이 참석을 해도 그게 성원이 될 수 있는가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 위원회를 결성을 할 때는 몇 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성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줄 아는데 20명 정원에 5명도 성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0명은 아마 인력 풀릴 것 같고요. 네네, 분과별로는 맞아요. 뭐 5명, 5명. 8명이나 뭐 이렇게가 아마 그 정원일 분과별로? 때고, 예. 예. 그래서 뭐 5명이면 뭐 과반수 이상 참석하니까 회의 성립이 이게 분과별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들이니까 그 박물관에 대해서 이 분과별로 다 모이시니까 고대사, 근대사 뭐 이렇게 그렇게 네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저희 궁금해서 5명이 모였는데도 성원이 될 수 있나요?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품 작품 소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4년 4월 30일 현재 예술 작품 보유 현황에 총 86점이 있어요. 네.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그 86점 가운데서 한국화가 10점, 서양화가 21점, 판화 2점, 서예 9점, 조소 6점, 도자기 2점, 사진이 32점, 그리고 공예품이 4점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게 86점의 작품을 보니까 네. 뭐 가격도 금액도 다양하고 또 다양하게 여러모로 서양화도 있고 뭐 동양에도 공예도 있고 사진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구입 연도를 보면 2020년 12월 3일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그 이후에 구입해갖고 소장하는 작품은 없나요? 그 이후에는 예산으로 구입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과거 2017년까지는 그냥 그 각 부서에서 뭐 예산을 개별적으로 세워서 그 구입하든지 주로 이제 기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전에는 사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19년도 2번 정도가 이제 크게 구입을 했던 건데 그 이제 청사 방문하시는 분 우리 시민들께 좀 그래도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런 이미지도 좀 제고해 드리고 그리고 그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신 예술가들의 이제 작품 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자 2018년도에 예산으로 한 1억 3천 정도 구입을 했었고 2020년도에는 아마 사진 위주로 1,500만 원 정도 구입한 걸로. 그래서 그 뒤에는
특별히 추가로 예산으로 구입한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보니까 유난히 많이 이거를 편차적으로 해마다 얼마의 예산을 두고 구입하신 게 아니라 2018년도에 보니까 진짜 1억 3,200 정도로 할 정도로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다른 건 저기 연도에 비해서 작품 하나에 뭐 2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유난히 많이 구입한 이유가 뭔가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2027년 18년도에 주로 많이 방문객들이 뭐 그런 걸로 보여주는 저기도 있고 또 평택시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시는 거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는 질문 안 하시겠는데 주로 18년도에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사진이나 조금씩 몇 개씩 했는데 17년도, 18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유난히 18년도에는 다달이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 주로 많이 구입을 하셨는가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 작품들이 뭐 저희가 평택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86점이면 과다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뭐 곳곳에 붙이는데 근데 이게 뭐 해마다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그 이후로는 저는 구입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도 이제는 최선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관우 부의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예술대학하고 뭐 클래식 음악 감상 뭐 이런 거 보면은 시민예술 대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원 강사 수수료는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정해져 내려와갖고 그 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강사 수수료가 유난히 또 적은 데도 있고 중간인 데도 있어서 이 강사 수수료는 뭐 적정선에 맞춰서 시에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강사 수수료가 너무 적지 않나 해갖고 싶어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마 이제 예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택 시민예술대학 강사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총하고 이거를 예산 반영이 좀 현실화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하반기 예산 때는 좀 반영할 수 있을지 그걸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행사라 좋은 문화 예술 그런 걸 하려면 또 저희가 너무 강사료가 너무 저렴하거나 그러면 또 우수한 강사들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호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11개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대만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2024년도 대만이 하나가 추가된 거죠? 대만의 추가가 아닌가요? 아직은 안 하고 제가 추진 중. 근데 이제 2023년도에 보면 방문을 4회했고 2024년도 현재 4회를 방문했어요. 현재까지요. 근데 혹시 중국은 이제 한번 샤먼신가 한 번을 방문을 이제 저기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뭐 마라톤 때문에. 그럼 중국은 지금 중국에 보면 7개 도시가 있어요. 중국에. 네. 중국과의 교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저희가 가장 많은 우회교로 돼 있는데 네네.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좀 정치적으로 좀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또 있어서 못했는데 올해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 달에 우호교류 연태시를 지금 확정을 져서 다음 달에 지금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호교류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미 지금 현재 중국 7도시 가운데는 이제 네. 연태시는 없어요. 그럼 중국의 엔타이라고 엔타이가 여기 밑에 이게 연태 한국말로 표현하면 네네. 엔타이시 죄송해요. 연태입니다. 그럼 중국은 다른 도시들도 다 방문할 예정이 7개 도시를 다 그거는 우교를 전- 맺고 다는 아닌데 이렇게 뭔가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그쪽에서도 원하고 서로가 쌍방이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침 다음 달 연태를 가게 되는 거는
그쪽 연락이 왔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그 어떤 그 소통 주제들이 설정이 돼서 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도 저희가 늘 이렇게 계속 그 정기적으로 교신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가 생기면 서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올해 현재는 연태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어떤 우호교류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 1년 동안에는 그쪽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방문한 네. 것이 사회인데 2024년 현재 4월 30일까지는 네. 벌써 이제 외교를 네. 방문한 게 4군데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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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개 국가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까지 가면은 네. 올해는 더 활성화되는 그 네. 교류가 될 것 네,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도 많은 일을 많이 하셨고 체육시설 보수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뭐 초등학교 자료를 보완해주고 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내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통역관 제도를 보니까 네. 3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2개 국어를 하는데 영어하고 어디 국어를 하죠? 영어하고 저희가 일본어요. 일본어요? 일본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중국. 중국어? 예, 예, 예. 중국은 많이 안 가도 그래도 중국어는 예. 큰 대도시니까. 네, 네. 근데 이 영어 통역관이 3명이서 이제 네. 16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16회를 네. 오시는 분들 했는데 네. 올해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오시는 분들도 네. 내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더 많을 텐데 그 영어 통역관은 어떻게 3명 갖고 돼요? 그게 이제 그 동시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연차별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과 내에도 영어 통역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필요하면 또 저희가 그 명예 통역관 풀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이제 섭외해서 연락을 취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현재까지 큰 그것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3분들은 상주하시는 건가요? 네네. 항상? 현재 저희 그 국제교류팀 내에 계약을 해서 늘 상주하는 영어 전문가 1명, 중국어 1명, 일본어 1명, 그래서 3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상주하는데 작년에 네. 2,400만 원이 지불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상주해 갖고 이거 갖고 돼요? 자원이? 그분한테 그게 지불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기 직원이 일본어를 좀 이렇게 능통하게 해서 겸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인 그 임기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중국어하고 그 영어만 채용돼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그쪽으로는 보면 아무래도 네. 글로벌적인 친구들이 많이 예, 그쪽에 입사를 할것 많은 같아요. 직원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쪽에 그래서 좀- 능통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여기 요 교류시 내실을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직원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네. 활용도가 높아서 네. 좋네요. 그거는 좋다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기 보조금 내역에서 보면은 한미 평화음악회에서 네. 9천만 원을 네. 했다가 5,500이 나갔어요. 네. 이거는 올해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올해 2024년도 예산도 같이 예.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네. 이게 다른 걸로 또 편성이 된 건가요? 3천만 원은 다른 데로? 예, 그래서 그 예산이 더 늘지 않고 그 상태에 유지된 건데 나머지 그 갭을 그래서 다른 사업을 찾다가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이제 그 음악회 부분이 또 송년음악회를 그동안 계획을 못 잡았는데 송년음악회로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또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송년음악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연말에 이제 그 미군 측에서 그 친구들이 또 연말 송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음악회를 같이 그쪽에 미군 쪽 아시지만 이제 각종 그 밴드 활동이나 음악 동아리 활동 하는 분 많아요. 그 사람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측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연말 그 송년 그런 모임을 하려고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크리스마스나 네, 연말에 네, 네. 즈음에서 같이 네. 이제 송년 파티를 네. 하는 식으로 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관광과에 좀 여쭤보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트롤리버스 아까 최 선장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이 그 트롤리버스가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직 그 수리 중인가요, 아직도? 네, 지금 안전 기준 검사가 이번 주에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 인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인도하면은 정식적으로 뭐 운영은 다음 주부터 못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하면 7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들어가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코스마다 일정을 짜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지만 시민들도 그 버스를 그때 시에서 5월 7일 날인가 시승식 저기를 했잖아요. 네. 트롤리버스 저기를 시승식을 할 때 지나가는 시민들도 이쁘게 생겼다, 한번 타보고 싶다고는 관심이 좀 다른 분들 남달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은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계획 수립에 보면 코스별로 이제는 평택에 대한 뭐 평택만의 그 뭐 특이한 점을 살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 기행에서 미식 투어 코스를 그저 구상하고 계셔요. 네네. 미식 투어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식 투어는 이제 안정리 로데오 거리나 그 오성 강변 쪽, 그리고 국제시장, 그리고 진이천 유원지 쪽으로 해서 음식점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추진할 만한 음식점이 지금 안정리 로데오 같은 경우에도 그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오성 강변 쪽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고, 네, 진이 쪽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님께서 미리 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사전에 가겠습니다. 사전에 예. 다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택의 음식을 설명할 수 있고 평택에서 나는 이제 뭐 로컬 푸드 같은 걸로 해갖고 음식을 해갖고 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음식이나 사람 입맛에 다 틀리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 미식 뭐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먹는 거는 다 좋아하니까 좀 특이한 음식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혹시 작년에도 많이는 관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1년에 뭐 1,100명, 1,184명은 탔고 한 번 타는데 네. 30명인가요, 정원이? 네, 네, 그 정도 타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그렇게 많이 운행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00명 가까이 시티 투어라 대부분 거의 다 시민들이죠. 몇 프로가 시민? 한 7대3 정도 되고 아, 있습니다. 그래 예. 3%는 외부에서 외지에서 오는 오는 분입니다. 분들이 예, 예. 있나요? 그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그 홍보나 그런 운영 그런 건 어떻게 알리고 계시죠? 지금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꼭 그 SNS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가격이 3억 2천이죠? 네네. 3억 9천 정도 예산이 3억 9천 있었습니다. 정도 예. 거기 다 거기 내부 바깥에 이제 붙이는 예, 것까지 예. 다 수리까지 완전해 갖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평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에 보면 평택을 알리는 평택 문화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평택 문화재에 대해서 뭐 주로 어디를 많이 가요? 코스가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코스를 대표 코스하고 역사 코스하고 그다음에 테마 코스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눠서? 있고 9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전년에도 말씀하셨어요. 저희한테 전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도 미군 부대도 K55 같은 데는 거의 아마 확정이 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또 평택에는 미군 부대가 2군데나 있잖아요. 그게 또 남들이 아이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 가면은 넓어요. 장소도 넓고 아이들이 보면 또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내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적극 추진해 갖고 거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택에 사시는 분들도 평택 미군 부대 안 가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미군 부대 안에서 축제나 이런 걸 많이 해갖고 부대를 개방하는 네네.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방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긴 하는데 아주 특별한 날에만 하고 특별한 날만 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군 부대 개방할 때 2박 3일 막 큰 축제라면 거기 사람들 들어가서 막 즐기고 막 한 바퀴씩 돌고 그랬는데 그런 문화가 점점 좀 없어지고 또 그러면서 더 이렇게 가려지는 막 궁금해지는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저기 되면은 거기가 막 활성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또 아쉬운 게 평택구 관광단지 여기 이제 거의 협의가 거의 98.5% 정도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다 미협의자 11명까지 다 되신 건가요? 아니요, 4월달? 그 부분은 이제 11명에 대해서는 그 추가로 이제 발견된 부분들이 생겨서 보상이 이제 재결까지 안 간 상태인데 금년 말까지 이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려면 지작물 철거 공사가 6월달부터 2024년 6월부터 시작인데 그 부분 빼고 나머지 하면 됩니다. 예. 나머지 하고 그럼 이 말이 연말까지 다 저기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 현재 계획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큰 평택구 관광단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완공이 돼갖고 이것도 뭐 시티2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저기 장기 계획이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내리 캠핑장도 지금은 내리 캠핑장 네. 사용 진도가 어떻게 되죠? 사용 거의 주말에는 내리 캠핑장 이용 하루 평균 10팀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명 정도, 2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평균 10팀 정도가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로 이용하는 평택 시민 이용률이 많잖아요. 거기 한 6대4 정도. 6대4 예, 돼요? 예. 그럼 6대4 정도면은 외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요새는 캠핑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캠핑을 좋아하는 그 시대가 있어갖고 이런 내리 캠핑장도 좀 활성화를 해갖고 많은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는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김순희 의원님은 한미 국길 교류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관광과 세 개는 마치신 건가요? 그럼 다시 또 하셔도 돼요. 일단 세 군데 하셨고 체육진흥과는 안 하신 거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별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부서가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 부서 용역비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문화국제국 전 부서 예산 대비 용역 비율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유산 관광과가 좀 비율이 높아요. 네. 21년도에는 15%였는데 23년도에는 11%로 1%, 2%대에 비해서 용역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 미완료된 건이나 설계 용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빈번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항상 이유는 있겠지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온 문화유산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학술 영역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상황들이 아니고 뭐 해를 넘겨서까지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롤리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장기적인 공사 부분도 있고요. 네, 대충 그런 부분에서 좀 기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 진행이 되다 보면 변동 사항을 저희 의회보다 먼저 이제 파악을 하시잖아요. 네네. 파악을 하셔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중간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그 지연이 되고 나서 이렇게 행감이나 아니면 추경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도 업무 파악에 대해서 좀 힘들고 그다음에 그 진행되는 상황 과정에 있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23년도 그 용역 비율에서 미완료 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23년도 건이 많습니다. 네. 문화예술가가 9건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광가가 미완료 건이 19건이에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가가 미완료 건이 6건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그 2024년도 접어들면서 조금 낮아야 되는데 이 부분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서 낮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완료나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쪼개기식으로 용역을 준 것들이 좀 보여요. 근데 쪼개기 용역은 의회가 생긴 이래는 계속 지적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기업일 때는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네.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뭐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이제 별도의 그 기본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쪼개기 용역이 아직까지도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박물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 업체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포커스를 맞추면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역 업체를 우선 안배를 하라는 의회의 건의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득이 쪼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쪼개게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쪼개게 한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박물관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형적인 쪼개기예요. 정보통신 따로, 전기 따로, 소방 따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1,800, 1,900, 2천만 원이 최대 안 되게 세 건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정말로 이런 거는 조금 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평택 여행 관광 콘텐츠 제작 용역 해가지고 23년 5월 11일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1,396만 5,600원입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택 여행 관광 콘텐츠 제작 용역이고요. 이거를 질의한 데는 트롤리 버스부터 시작해서 평택 팔경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처 과장님이 이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잠시 후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3년 6월 28일 문화유산 관광가에서 근현대 음악 유물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이 지금 이제 파주에 있는 업체에 1,840만 원으로 연구 용역이 됐는데 24년 6월 21일까지라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이면 이게 완료가 되나요? 금년 말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완료 기간이 6월 21일로 여기는 네, 표기가 네, 네, 되어 네, 있었는데 네. 그럼 이것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이제 그 분류하는 방법들이 좀 복잡해서 한 건 한 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됐었던 겁니까? 그런 경험이 적은 업체가 용역을 받은 겁니까? 이제 전문 업체에서 하고 돼 있는데, 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이라는 거는 본 의원이 22년도에 의원이 7월 1일자로 이제 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보다 더 이제 경험치들이 많고 그런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이셔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은 전에는 연구 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분화되면서 업무량도 늘었지만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고 전문가적인 그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시 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지불을 하고 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료 기간이 거의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연구 용역을 줄 때 기본 배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완료나 아니면 중지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업체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료가 방대하게 나와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구 용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관광 안내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2023년 8월 16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8월 16일 날 연구 용역을 줬는데 불과 4개월이 정도 되는 안에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지 이것도 미완료로 돼 있는데 용역 완료됐습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신지 제가 확인. 이거는 연구 용역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겁니다. 평택시 그 우리 문화예산 관광과 자료가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것도 부서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한 내용은 지금 평택시 그 관광 안내소가 한 곳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돼서 키오스크가 있어서 관광 안내소가 하나가 줄었는지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 안내소가 지금 평택에 2022년도에는 5개였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안내소가 4개로 줄었어요. 하나가 줄었습니다. 평택역 365 민원센터가 네네.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네. 키오스크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이 키오스크가 제 기능 역할을 해서 이 그 안내소가 하나가 없어진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관광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료로. 관광 안내소 자료로는. 안정리 예술인광장 평택구 관광 안내소 K55 부대역 관광 평택간 관광 안내는 있는데 평택역 365 민원센터가는 운영이 지금 2024년도 자리에서는 네네.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키오스크 이 제작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없어진 건지 그건 아니고요. 365 민원센터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데 여기가 제일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평택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제일 손쉽게 접근하는 곳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키오스크가 이제 그 안에 시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완료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잡을 때는요. 용역사에서 그냥 막연하게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날짜를 용역으로 이렇게 잡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감 있는 용역보다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용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다른 과에 비해서 용역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 주신 거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도장이 안중레포츠공원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자, 궁도장이 지금 평택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네, 서부남부 북부로 해서 3개가 있죠. 네, 네. 신대동은 월 준회원이 월 3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레포츠는 그럼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궁도장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신대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대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뭐 국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전통 그 씨름 궁도 여러 가지가 이제 전통 문화 예술로 저희가 계승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궁도장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23년도에 네, 전국 궁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반응은? 3일 동안 이제 개최를 해서 한 3천 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됐고 또 이제 저희 평택시 위상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중이나 다른 데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 끝나기 전에 부서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보고 있는 담당 팀장님들이나 자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매년 임대료가 소액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그 협회는 연맹이나 협회는 쭉 소액이라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마라톤 협회는 임대료가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3페이지입니다. 마라톤 연합회가 2022년도에는 2023년이죠. 291만 2,2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40만 97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연합회나 연맹은 소액씩 인상이 됐는데 여기 연합회만 지금 조금 많은 부분이 내려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네. 좀 필요합니다. 평택시 마라톤 연합회가 이제 사용 면적이 이제 80제곱미터로 사용을 하다가요. 네.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탁구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요. 네. 이 이제 일부분을 이제 그 탁구장 설치로 해서 장애인 단체의 탁구 협회를 이제 그 탁구장을 설치 때문에 이제 그 임대료가 좀 적어졌습니다. 면적이 감소되는. 근데 면적이 관계로. 지금 똑같이 표기가 됐습니다. 이런 저희가 부분에-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는 이제 행감 자료에는 임대 현황에는 이제 2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여기는 80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경우에 그럼 지금 그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표기 오류로 네.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책자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술문화진흥사업비로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얼마씩 증액이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장애인 예술사업비가 지금 평택시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이제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그쵸? 2천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2024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네. 네네. 이 정도 느는 거는 사실은 2022년도에 비하면은 24년도는 상당히 많이 늘은 금액이에요. 금액적으로는. 그쵸? 네, 전년 대비해서. 네네. 2022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도비가. 근데 지금은 이제 6천만 원 늘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거는 늘을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저기 올해 이제 이게 단체 공연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한데 그 네네. 결과를 좀 보고 내년도 재정 사항을 판단해서 예, 하반기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아주 바람직한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인 예술에 대한 지원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좀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그 합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24년도 올해 처음이죠. 한, 네,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있죠. 네.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단체들끼리 이렇게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이제 좀 반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에 이제 합창단이 다 모여서 하는 공연이 이제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아마 올해 또 그런 합창단 평택시에 있는 합창단의 친목이나 화합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새로 생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예술이나 어떤 그 공연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가 이렇게 연합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는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쪽에는 올해 예산이 처음 이제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평택의 문화공간으로서도 어떤 그 공간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덕에. 네. 그러면 각 이제 뭐 지금 시 남부문예관, 북부문예관 이런 데서 이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박물관 도슨트 양성 과정이 올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도슨트는 사실은 전문 양성 과정이에요. 네. 근데 관광 그 설명을 할 그 관광지에 대한 역사,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외국어 능력 구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양성 과정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6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도슨트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필기하고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그냥 교육만 받으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전문적인 양성을 하는 겁니까? 주민 참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작년에 아마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하신 분하고 이제 그 문화예술가 박물관 팀에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평택 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중이고 해서 일단 평택의 역사나 문화유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을 추천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아마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 과정만 하고 이거에 대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양성을 하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거는 제가 확인해서 정해 시간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슨트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적인 소견과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양성 프로그램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필기와 면접 시험까지 다 준비가 돼서 여기를 그 나오면 시험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완벽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이 갖춰지게끔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개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자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술작품 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제 쭉 자료를 주세요. 근데 저희 의원님들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고 똑같이 있으십니까? 혹시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진? 이미지 사진 한 번들 봐주십시오. 자, 이거를 갖고 뭘 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미지 컷을 실으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예, 의원님들 보셔도 예,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흑백이 아닙니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사진 한 번들 다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계속 지적을 한 상황이에요. 사진 돌려막기 하지 마십시오. 위아래 나누어서 똑같은 사진 사용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카메라 잡히니까 잠깐 책을 들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실으시는 이유를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23년, 24년째 본 의원이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이제 하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보고 자료를 올리시는 걸 보면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수정이 돼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컷을 왜 실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행사 취소 내역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성상에 있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 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그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행사의 목표 지향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그 행사의 당위성,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사벌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체육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됐다고 하면 시민체육대회가 6월 13일 날 있는데 소사벌 단오제를 6월 달에 잡아서 이거를 취소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사유예요. 자, 시민체육대회는 경년제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부서별 협업이 이루어지고 부서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져서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에요. 1억 1,700이나 되는데 이거를 날짜를 잡아놨다가 체육대회랑 같은 달에 큰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행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취소되는 이런 사례는 전형적인 부서 간의 협업이 안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취소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조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경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행사도 보조 사업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개최가 2023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단체 사정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체 사정으로 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사업에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공모사업 공고문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단체의 사정으로 예정된 게 취소하는 단체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우천시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날짜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취소가 된 사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가 공모 사업이나 할 때 참고 사항이 아니라 절대 사항으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비율이라든지 미완료된 부분, 쪼개기 등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재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봐가지고 다시 그런 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